최근 일본이 이례적인 파격 발언을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는 쿠릴 4개 섬에 대해 일본의 고유의 영토이자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진 영토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시다는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쿠릴 4개 섬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쿠릴 4개 섬의 이처럼 분명하게 일본 땅이라고 표현한 건 이례적입니다. 과거 아베가 러시아를 잘못 자극했다가 러시아 정부의 엄청난 분노를 사서 호되게 당한 사례가 있은 이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쿠릴 열도의 4개 섬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일조차 피해 쌌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월 아베가 쿠릴 열도 귀속 발언을 꺼냈을 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쿠릴 열도의 러시아 주권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으며 쿠릴 열도는 러시아의 영토라는 입장을 강조했고 푸틴은 대놓고 쿠릴 열도 반환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베의 조급한 발언이 2018년 9월 이후 잠시 해빙 무드에 들어가던 양국 간 영토 문제 협상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으니 일본으로서는 신년 벽두부터 벌어진 참으로 뼈아픈 외교적 참사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베는 이후 고유 영토라는 등의 표현을 쓰지 않았고 아베가 총리 집권 시절인 2019년 2월 일본 정부는 쿠릴 4개 섬을 일본 고유 영토로 보느냐는 국회 질의에 향후 협상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답하지 않겠다는 답을 하며 러시아에 바짝 졸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외신에서도 일본 기시다가 쿠릴 4개 섬에 대해 고유의 영토이자 주권을 가진 영토라고 표현한 것은 뜻밖의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찍소리도 못하던 일본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의 혼란한 국제정세상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호국이었던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러시아와 한국 간의 향후 마찰을 계산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이 러시아와 쿠릴 열도로 분쟁을 겪을 경우 러시아와 관계가 틀어진 한국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자위대 고위 인사는 기시다의 전례 없는 북방 영토 발언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지는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주변국인 한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뻔뻔하게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지 추악한 망언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러일 간 심각한 무력 충돌이 빚어질 경우 한국이 전력을 다해 도와줄 것이라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러시아군과 자위대가 충돌한다면 쿠릴 열도와 사할린, 홋카이도, 연해주 일대를 전장으로 대규모 해공중전이 벌어질 공산이 큰데 한국의 강력한 공군 전력과 현무 미사일이 일본을 서포터해주면 러시아의 군사력을 쉽게 감당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음에 따라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은 혹시 모를 변수를 차단하고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압박을 행사한다면 쿠릴 열도 반환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현재 일본인들은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을 똑같이 비호국에 지정함에 따라 한일 양국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한국 국방백서에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위협에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고 각종 도발을 일삼는 일본은 가상의 적국인 셈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최근까지도 정부 차원에서 독도 침탈 행위를 하고 있고 이는 국방백서의 원칙에 의거하면 사실상 지금 당장 적국으로 간주해도 이상하지 않으며 일본이 진심으로 독도를 포기하고 또 사죄하지 않으면 유대감이 형성될 리 만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3주년을 맞은 지난 1일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독도를 불법으로 강탈하고 현재 억지를 부리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최근 독도를 지키기 위한 한국 내의 움직임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선 독도재단은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대응해 독도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출판사들과 공동으로 제작한 독도 교육 자료인 독도 알아야 지킨다 교재 개정판을 7일 발간하고
국내외 보급을 시작하면서 올해 본격적인 독도 교육 강화 활동에 돌입한 것입니다. 독대재단의 독도 바로 알기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교재는 초중고 및 대학 일반인 수강자를 비롯해 독도 홍보버스와 전시회, 독도 탐방 참가자 등 독도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고, 작년에는 약 31곳 8,200여 건이 배포됐는데 올해는 무려 75곳 30만 건을 넘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개정된 국문판을 바탕으로 영문판과 일문판도 새롭게 번역해 해외 한인회, 일본 오사카 모임 등 해외 기관 및 단체를 통한 배포를 계획하고 있으며, 재단은 번역본 배포를 확대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독도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고유 영토라는 것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이 독도 관련 일본의 발작 버튼을 누른 게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 7일부터 나라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독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의 독도수비대를 25일까지 모집하기로 공표한 것입니다. 독도수비대는 전 세계의 독도는 우리 땅임을 알리고 독도의 아름다움을 전파할 사람들의 모임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에 앞장서는 웹투어와 라카이 코리아가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데요. 관계자는 독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국민들이 독도를 잘 즐기는 여행을 역사에 남기는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독도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죠. 이처럼 일본은 러시아의 행보로 한국과 유대감을 공유해 한국의 군사력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여전히 일본을 규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한국과는 같이 갈 수가 없다. 정부는 한국의 영토 도발에 즉각 대응하기를 바란다. 러시아로 인해 국제정세가 엄중한데 여전히 반일 정신으로 일관하다니 하루라도 빨리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춰 한국을 쳐부숴야 한다. 일단 문제는 러시아다. 한국의 힘을 빌려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응해야 하고, 한국과의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밑바닥이 드러났고 쇠약해져 있다. 쿠릴 열도를 반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그런데 만약이라도 일본과 러시아가 싸울 경우 해군과 공군이 주력이 될 텐데 한국 따위가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냐? 한국이 강한 건 오로지 육군밖에 없고 그것으로만 군사력 6위까지 간 것이다. 만약이라도 러시아가 먼저 침공해 온다면 우리에게는 미국이 있고 한국 따위는 아무 쓸모도 없다. 한국이 육군만 강하다고 멍청한 소리다. 일본만 F-35A가 아니라 한국도 F-35A가 있다. 게다가 한국 공군이 1차 120대 도입 예정인 KF-X는 5세대 스텔스기로 개량이 예정되어 있고 2020년대 후반에 배치할 스텔스 무인기, 전폭기 버전까지 만들고 있다. 한국은 향후 F-35A를 130대까지 구매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일본보다도 공군이 강력한 게 한국이다. 어차피 한국과는 언제든지 끝을 보게 되어 있다. 러시아는 어쩌면 일본에서 가장 큰 안보 위협이고 소련의 홋카이도 침공을 일본이 방어 가능하겠냐는 문제는 1950년대부터 제기되었다. 일본의 주변국은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고 지금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